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CNM에서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신년 대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동갑 신동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사년 한 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 달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되고 나서 모처럼 조금 숨을 돌린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날부터 우리 예산안 처리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밤을 꼬박 새고 1월 1일 날 아침 8시에 이제 마무리 잘 되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정말 숨 좀 돌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나누고요. 그동안에 대선이단보다 바빴기 때문에 마무리지 못했던 것도 정리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헌재소장 네, 그렇죠. 청문회 문제 또 정부조직법 문제 해서 지금 국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신다면 좀 어떠십니까? 제가 뭐 공직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만은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기 때문에 국회를 익혀야 될 그런 준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총선 끝나고 나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죠. 그렇죠. 당내 전당대회다 또는 후보 선정을 위한 전당대회다 경선대회다 또 법정 선거 기간이다 해서 사실은 지난해 7개월간은 뭐 아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네. 자,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 성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죠. 국토해양부가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아이고 저도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9호선이 우리 강동의 보온병원 뒤까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이 우리 강동 한복판까지 쭉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많이 했죠. 이 문제는 이제 2011년도 정부가 강일동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할 때 강동구청 측에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9호선 연장 사업을 광역교통 대책으로 검토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보금자리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초에 강동구청에서 저한테 긴급 SOS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은 계속 추진하면서 이제 곧 지구계획 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하철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 이러다가 그냥 휙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9호선 연장은 좀 이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우선은 우리 강동 주민들 대표해서 강동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하철 9호선을 당초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검토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이건 뭐 우리도 모르게 국토해양부에서 해준다 만다 하니까 뭐 별로 기분이 그동안에 안 좋았죠. 또 실제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고 광역교통 대책을 또 궁리하는 쪽은 뭐냐? 그 SH공사입니다. 이건 서울시 산하 조직이죠. 거기는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양쪽의 상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참 갈파를 못 잡을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담당 국장 또 하나 재밌는 건요. 국토해양부에서 9호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지하철 담당 국장이 아니었어요. 보금자리 주택 담당 국장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각 담당 국장을 만나서 서로 논의하면서 먼저 제일 중요한 보금자리 주택 담당 국장,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지하철 담당 국장, 서울시의 지하철 결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SH공사의 본부장, 그다음에 강동구의 측의 의견 이걸 다 듣고 제 방으로 10월 29일 날 불렀어요. 불러서 회의를 하고 해보니까 이해관계가 조정이
의외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그러려면은 이거 사실은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 누가 할 거냐? 결국 SH공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룰을 정하기를 SH공사는 시급히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해서 노선 결정을 위한 연구를 한다. 결과가 나오면은 국토해양부가 서울시가 맞대고 앉아서 네. 그걸 검토해서 노선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양쪽의 책임을 다 세워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토해양부는 연말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를 절대 독자적으로 그만 발표하면 안 된다. 지하철 고선 연장에 대한 계획을 함께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강동구에서 만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 방에서 전부 사인을 했습니다. 합의된 문서를 만들어서 카피 떠서 다 나눠줬어요. 그 결과 이제 긴급하게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한 대로 국토해양부 지하철 담당 국장과 서울시 교통정책관이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가 12월 20일 날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로서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이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연장과 관련해서는 이 8호선과 5호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하철 5호선이 지금 상일역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죠. 네. 우리 강일동에 강일역을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사직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는 정부가 돈을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네. 이거 갖고 참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 아직도요?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것이 광역철도니까 광역철도라는 것은 서울시 안에서 움직이거나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 개념은 원래 75%를 정부가 내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는 서울시나 경기도나 조금 여유가 있는 데니까 이것은 60%만 부담하고 4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이 안 됐습니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서울 쪽은 사실은 노선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확정이 됐는데 네. 미사리에 들어가서 그 지역 노선을 어떻게 하냐가 아직 세부 결정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미사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상업지역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하남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맞물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운영되면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는 거를 서울 시민들이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좀 결론을 내려주세요. 즉, 만약에 이것이 적자가 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달라. 이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거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시간이 끌게 된 원인이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사지구 하남은 2015년도에 보금자리 다 짓고 입주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금년 13년인데 착공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사실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주택 담당자는 지금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저희 생각은 이게 빨리 매듭이 되면은 금년 말이나 잘 되면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8호선은 이제 암사역이 종점이지요. 제가 2006년도 강동구청장 시절에 이것을 구리시로 넘어가는 8호선 연장을 해야겠다 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불씨를 살려놨죠. 네. 당시에 그 강동석 그때는 이제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였죠. 장관님을 뵙고 이 문제를 상의를 드려서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는 남양주에 별내 택지 개발을 할 때입니다. 네네네. 거기 교통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장관님도 이것을 연장하면은
별내까지 연장하면 굉장히 그쪽도 좋겠다. 말하자면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 용역비를 주시고 해서 이게 불씨가 살아났었는데 이게 몇 년간 사실은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 안 됐냐 하면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 강동 쪽에서는 강동 쪽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점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토해양부는 별내로 가려면 빨리 건너가는 게 좋지만 또 우리 좀 덕을 보려면은 고덕동 길 따라 쭉 올라가서 고덕역에서 좌회전해서 광문고등학교 앞을 경유해서 건너가면은 우리가 덕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또 강동 저도 그렇고 지금 현 구청장도 그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 서울시도 또 이 의견을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노선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도 구리시를 경유해서 별내 가야 되는데 구리시의 그 노선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민원 해결이 안 됐고 또 하나 아까 5호선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말하자면은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니까 광역 철도니까 정부 75%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는 주장을 하고 또 국토해양부는 아니다 60%만 부담하겠다.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 국토해양부로 간 뒤로 그냥 중단돼 버린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 중단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계속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이번 그 예산 통과 과정을 보니까 금년도 정부 예산에 8호선 설계비가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가 되면은 양쪽 민원 문제를 우선 또 종결이 되면은 아까 9호선 설명드릴 때 9호선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고덕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광문고등학교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호선을 굴 연장해야겠다는 주장이 조금 이제 타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민원을 좀 주민 여러분과 상의해서 정리가 되고 또 구리 쪽이 정리가 되면은 이거 아마 2014년쯤 착공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청장 시절 추진하셨던 암사 역사 생태공원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와 추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또 구청장 시절 또 회고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강동이 이제 서울의 변두리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개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천호동하고 암사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암사동은 말이죠. 동사무소에 이렇다 할 뭐 편의시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녹지라고 많습니다만은 제대로 개발된 품 있는 공원이 아니라 그냥 황량한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두 가지 구상을 했는데 하나는 반드시 암사동에 도서관을 하나 넣어야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암사 선사유적지 앞에 있는 그 빈 땅에 한 3만 평짜리 공원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왜 3만 평짜리냐? 이거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서울시하고 구청 간의 역할 분담할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모가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공원은 서울시가 만들어야 된다. 그거보다 작은 거는 구청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만 평방미터면 이게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구청에서는 단 1000평짜리 공원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돈을 빌려 쓰려면 큰 거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일자산 공원 그때 개발한 이유는 그것도 역시 10만 평방미터 조금 남긴 겁니다. 그래야 서울시 가서 이건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돈을 좀 주세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350억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규모를 암사동에 지어야겠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아니 일자산 공원 350억 가져가는 게 엊그제인데 이거는 평지라 돈이 한 5, 600억 들어요. 조금 강동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린벨트 관리 기금이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특회계라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특회계 정부 예산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뭐냐면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다가 누가 그린벨트를 좀 훼손하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관리하는데 이거를 거든 동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씁니다. 서울시는 좀 손해를 봐요. 네. 서울시에서 거둔 걸 가지고 전국에 논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요즘 우리가 써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네. 아니, 그린벨트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그린벨트를 땅을 사서 공원 만드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아,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암사공원의 절반, 예산의 절반을 그 예산에서 준다면은 그 그린벨트 관리 기금에서 준다면 절반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내가 끌어오겠다.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당신네 관은 돈 반만 들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네. 우리도 주민들이 또 굉장히 좋은 공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해서 양쪽을 설득했어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네. 이쪽하고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1월에 네.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암사공원을 시범공원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8억 원이나 된 보상금을 우리한테 배정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구청장 하면서 그거 보상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제가 구청장 그만둔 뒤로 중단이 돼서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정부 돈 끌어올려면 부단히 눈치 보고 신경 네. 써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아마 중간에 뭐가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제가 다시 지난해 출마했을 때 이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암사동에 이제 도서관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은 암사동 일대에 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해야겠다. 걸었는데 2012년도 지난해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열심히 뛰어다닌 일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국토해양부 직원들한테 가서 제가 좀 항의를 했죠. 아니 지금 실내 사회인데 공문을 만들어서 강동구에다가 하겠다고 공문을 만들어준 중앙부서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누가 중앙부서를 믿겠습니까? 그 또 서울시 가서도 내가 중앙부서 가서 계속 예산을 따올 테니까 이거 좀 계속 좀 합시다. 건의도 했고 이게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2013년 예산에 20억을 국고를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46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암사 역사 생태공원의 2013년도 예산은 66억 4천만 원이 지금 배정된 겁니다. 물론 갈 길이 멉니다. 한 땅값을 한 500억은 써야 되는데 1년에 한 100억씩 써야 한 5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작의 예산 일단 66억 4천만 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내년에 좀 더 또 뛰어다니고 해서 보상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암사동에도 한 3만 평 넘는 대규모 멋진 공연이 되면은 암사동 품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의원님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신데 먼저 정무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무위원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뭐 하는 데일까? 정무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실, 또 이 금융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죠. 또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경제검찰이라고 그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보훈처, 뭐 이런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의 중요 파트를 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자치포럼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국회의원들은 이제 자기 분야에서
평상시에 혼자서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모여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그걸 법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 포럼이라는 거를 결성해서 의원님들하고 지금 한 30명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특징은 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지방의회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지금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2년째인데 지방자치가 순조롭게 발전해왔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이 가끔 이렇게 걱정을 끼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고 제도 자체가 발전돼야 되는데 이게 순조롭게 발전 못 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끼리 국회에 입성을 했으니까 지방자치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돕자라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서초구가 구청이 예산이 바닥나서 어린이집 운영이 문제가 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아마 그거 참 이상하다고 그럴 겁니다. 그것은 서초구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잘못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정부가 그 돈을 다 내면 좋겠는데 자기가 한 뭐 예를 들어서 반은 내가 낼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을 대세요.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사업을 할 때 의논 상대로 껴줘야죠. 그거 안 껴줍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돈만 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돈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면은 100원을 다 마련하기 힘든단 말이죠, 정부가. 그러면 50원 내가 낼 테니까 50원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요. 이것을 상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정해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가 왔습니까? 처음에는 형편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가정이 10가정이다 하면 어려운 쪽으로 7가정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잘 사는 3가정은 안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걸 갑자기 다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서초 강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 가정이 굉장히 잘 사는 가정들 아닙니까? 그 구청이 돈을 전혀 안 쓰고 예산도 없었어요. 이거를 정부가 결정하고 더군다나 그런 데는 정부가 덜 되고 구청에서 거의 한 60, 70%를 댔습니다. 바닥날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결정하고 돈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라.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가 55조입니다. 이 55조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22조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할 일을 못하고 재원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꼭 해야 될 일도 이제 못하겠다. 자기 사업을 못하니까 전부 자기 지역 출신 국회의원 앞장세워서 국고 사업을 따라다닙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정말 역행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에서 이제 공천권 문제 갖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비교적 서울 같은 데는 덜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다. 그건 뭐 새누리당 지지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광주시다. 그럼 민주당 지지세가 높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전권을 주게 되다 보면은 사실상 뭐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오는 부작용을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이 공천제도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제가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지방의 내용을 알고 경험을 하고 뼈저리게 느낀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이 법안을 개정해서 이걸 통해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자.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또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의정 방향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금년에 제 활동 방향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첫째로는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민주화가 복지 문제랑 함께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이 됩니다. 네. 여기 관련된 법안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정무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정거래에 관계된 법률 또는 여러 가지 금융에 관계된 법률에 대한 개정안 이것을 제대로 규칙을 정해야 되듯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제 첫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한 연구와 활동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어찌 보면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강동구의 지속적 발전입니다. 그렇죠. 제가 구청장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는 구청장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고 또는 지원을 끌어내는 것은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지금 이해식 청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서로 당이 달라도 이건 초당적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초당적 협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동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하철의 그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사업이 결정이 되고 또 하루속히 착공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아까 지금 설명드린 암사공원과 같은 꼭 필요한 인프라들을 정부 보조를 따와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문제, 즉 강동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 제가 구청장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아쉬웠던 문제, 이것을 국회의원이 된 입장에서 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 구민 여러분들 벌써 한 해 첫 달이 가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금년 한 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삶살이가 좀 넉넉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